자, 호가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8페이지에 보면 과장된 자국을 주며 그를 통해 결과적으로 반응 자체를 없애버리는 패턴은 최근 대중문학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따로 떼어놓으면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개인화와 파편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특성은 과거 작품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예 기술에 의해서 대폭 증가됐다는 거야. 개인화와 파편화. 그래서 신문에서 노동자 계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서 이런 개인화가 대단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의 특유한 기질, 구체적인 정보, 감정, 동네 세세한 정보까지도 노동자 계급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를 어떻게 분할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파편화, 그냥 개인화, 너만 놀면 돼. 뭐 개인의 무슨 노동자 연대 이런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291페이지 보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현재 우리의 삶,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대중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안겨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원해? 그럼 재밌게 해줄게. 근데 난 사실은 뭐 조금 자꾸 우리 현실 문제로 튀어오는 이유가 이 얘기가 잘 공감이 안 될까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무슨 종편 방송에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 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끼끌 웃고 무슨 맨날 놀고 하는 뭐 있잖아. 뭐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예요? 무슨 뭐지? 이렇게 연예인들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낄낄대고 지들끼리 웃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게 무슨 오락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 자기들끼리 웃고 놀고 그런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보고 웃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이나 이 영화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취향이 되어버렸어요. 막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텔레비전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을 내는 시기가 우리가 왔죠. 지금 내가 보기에 이 1960년대에 호가트가 썼던 영국의 대중문화라는 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대중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줘. 재밌게 해.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형식, 최하위의 수준이 호가트가 본 미국 만화책이래요. 미국 만화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두꺼운 허벅지와 커다란 가슴을 지신 화성에서 온 여자들이 우주선에서 걸어 나온다. 그리고 갱스터의 정부가 고성능 자동차에서 소리를 질렀는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자극적인 거죠.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미국 만화 영화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난 미국의 영화가 그런 거라고 봐요. 무슨 뭐 아이언맨, 무슨 전부 그 맨이잖아. 그 미국 영웅주의 아니야. 그리고 막 사람 때려 죽이고 혼자서 막 100명, 200명 때려 죽이고 비현실적이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좋아하잖아. 재밌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지. 정말 난 미국 영화 싫어해. 그런 데서 재미없어 못 보겠어. 근데 그걸 재밌어해. 우리는 또 그게 막 미국 영화 무슨 마블맨 무슨 맨 그런 거 나오면 막 그 랭킹 1위 하고 그러잖아. 이들을 파편화의 즐거움으로 인도한대. 파편화의 즐거움은 뭐야?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거야. 파편화의 즐거움으로. 이런 만화, 그 당시에는 영화가 별로 없었을 테니까 주로 만화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는 희한한 단편적인 소식들, 연관성 없는 허접스러운 사실들, 인간적인 관심사라는 달콤한 작은 알맹이 이루어진 돌리 믹스처처럼, 이게 무슨 과자 이름이래. 먹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요즘 요거는 약간 우리나라 요즘 유튜브의 정치 방송 같은. 야, 누가 누구하고 연애한대. 옛날에 걔가 누구하고 사귀었대. 뭐 이런 거. 그게 뭐 어쩌라고. 특히 뭐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그 소설 같은 얘기 막 올라오잖아요. 난 좀 문제라고 봐요, 그게. 그래서 여기 296페이지 보면 뭐라 나오냐면,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호흡은 늘어나기는커녕 두세 음절의 단어 그리고 7단어 정도로 이루어진 문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과거에는 책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고민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호가트가 주로 얘기했던 게 무슨 만화, 신문, 그런 가십성의 어떤 잡지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글을 못 읽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세 음절의 단어 아니면
7단어 정도의 문장 수준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각 문화가 오니까 읽는 거 더 못하죠. 사람들이 읽는 건 못할 걸. 만일 내가 지금 했던 이 홍알적을 책으로 썼다. 그럼 아마 사람들이 안 읽었을 것 같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걸 비주얼로 보여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걸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글자 문화, 이 매체가 점점 사장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주얼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건 상상력이 떨어져요. 자기가 읽어야 여러 가지 상상력이 생기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걸 실험을 했어요. 어느 국민학교인가 뭐 외국 국민학교에 황순원이가 썼던 소나기인가 하는 무슨 소설을 하나는 소설책으로 번역해서 읽어주고 하나는 영화로 보여줬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글로 읽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형태의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쓰는데 비주얼로 영화로 그 얘기를 본 사람은 다 똑같은 독후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자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비주얼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여기 보면 7장이 솜사탕 같은 세상으로의 초대, 새로운 대중예술이 등장. 여기 이제 드디어 노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노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노래가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307페이지 보면 굉장히 그 독특한 가수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종류의 가상 세계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주복 입고 아니면 무슨 이런 옷 입고 노래를 듣고 노래의 어떤 멜로디도 굉장히 전자음악 같은 걸 이제부터 쓰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노래 청중하고 이 노래하는 사람하고 이제 완전히 이 분법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간 가족 잡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는 다시 뭐예요? 음악 얘기를 또 하네요. 과거에는 소속감을 주로 하는 음악들이 유행했는데 그리고 내면적인 스타일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몇몇 아주 독특한 그 치밀한 그런 가수들만이 나와서 이 노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노래 못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노래는 합창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나는 당신이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근심, 걱정, 우울함에 맞서서 너는 영원한 사랑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자꾸 어떤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노래가 야 뭘 걱정해 열심히 놀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럼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이런 종류의 노래 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동가요는 그렇진 않았죠. 그러면서 마지막 342페이지 결과가 뭐냐면 거대한 획일화예요. 342페이지 과거와는 달리 선정주의는 이제 화이트 칼라의 정선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설득력 있고 번지르르한 사회적 술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선정주의는 독자들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며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에요. 거기에는 치근한 감정이 사라져버린 만큼 터져나오는 웃음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섹스에 흠뻑 젖어있는 신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선정적인 매체들의 생명력을 연장시켜준다. 사실 흠뻑 빠지다는 말은 어떤 무게 있는 것, 어떤 형체 있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판을 해도 잡지 그 너무 야해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그래도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웃음도 다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의 344페이지 똑같은 형태의 모조품적인 특성은 대중매체들이 항상 자랑하곤 하는 거침없는 솔직한 보도에서 잘 드러난다. 똑같은 모조품적 뉴스 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돼? 자, 그래서 이런 단순함과 파편화가 하늘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입한다는 거죠. 티셔츠를 사고 영화를 보고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되면서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기 보면 결론 507페이지에 보면 상업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의 감성을 위해라는 제목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뭐예요? 노동자 계급의 감성에 호소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강조점이 있대. 즉 물질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탐욕의 정서가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뭐 주로 뭐 하냐면 당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문구가 계속 강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513페이지 정도입니다. 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게 점점점 획일화되면서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 앞에서 감정도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건전한 진지함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다 저급함, 공허함, 사소한 문화로 되고 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이 사소하고 공허한 문화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그래서 여기 뭐 514페이지 보면 국가가 나서야 되느냐?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이 사소하고 저급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조금 더 심화시킨 것이 바로 스튜어트 홀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